지금 여러분들 춥죠? 안 추워요? 참참하잖아요. 온도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겨울이 냉기가 있죠. 땅 속에 냉기가 지금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서 그 냉기를 끌어올려요. 그래서 끌어올려요. 끌어올리다 보니까 땅 속에 있던 차가운 기운이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비하고 만나면서 추워집니다. 그 냉기를 끌어올림과 동시에 이제 하늘에서는 따뜻한 냉기를 끌어올려야지 열기가 들어가겠죠. 싹싹 조금씩 스며들어요. 그래서 입춘에서 보름이 지나면은 거의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 많이 들어가고 싹이 움트기 시작하고 경칩이 딱 되면서 톡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이런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초봄에 오는 비는 좀 차갑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춘이 지나고 경칩 때쯤 오는 비는 그다지 차갑지 않습니다. 그때는 비가 올수록 따뜻해지는 기운이 많이 생깁니다. 자, 오늘은 독소 발생과 해독에 대해서 합니다. 다음번에 뭐 방광이라든지 나머지 장기에 대해서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실시를 해서 건강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제가 해독만 해드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내 몸에서 독소가 발생하는가를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해독의 의미가 별로 없고 별로 잘 안 된다는 그런 겁니다. 자, 먼저 인체 독소의 발생인데 7독, 제가 7가지의 독을 잡았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잡았나 생각도 들었지만 아니더라는 거죠. 또 이제 모자랐으면 모자랄지 많지는 않습니다. 자, 보면은 간독 제거를 먼저 해봅니다. 근데 간독 제거를 어떻게 할까? 간독 제거하는 방법이 되게 많이 있더라.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 올리브유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 주스를 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이제 공복에 그걸 마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것도 안 먹고 그걸 나중에 그렇게 되면 설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뽑아내는 그런 방법도 있고 소금물하고 같이 다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 간에 어떤 분은 그럽니다. 기름이 끼인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간을 도구에 제거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평소에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거로 있습니다. 자, 간독 제거를 할 때 간 기능 회복이 되고, 그 다음 혈독 제거입니다. 혈독 제거를 해야지만이 피가 정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장의 독을 제거해야 된다. 이거 장독 제거가 장독 바깥에 있는 장독 아니고요. 장의 독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대장이나 뭐 이런 데 많이 끼어 있는 여러 가지 장내 독소 이런 겁니다. 뭐 숙변, 어떤 의사는 숙변은 없다. 대장을 내시경으로 듣다 보면은 항상 깨끗하다. 숙변 있다고 하는 거는 다 엉터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육모 사이에 이렇게 끼어져 있는 거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 대장의 기능이 잘 안 좋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오래된 찌꺼기가 끼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없다고 확신하려면은 모든 사람을 다 내시경으로 해봐야지 그걸 확답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식독 제거입니다. 음식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냉독 제거입니다. 이 냉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도 손발 옆에 짝지 손 만져 보십시오. 따뜻한지 찬지. 네. 여러분들 손 만져 보니까 어떻습니까? 두 사람 다 똑같지는 않아죠. 한쪽은 차고 한쪽은 따뜻할 겁니다. 이거는 수족 냉기가 있다는 거는 손과 발에 냉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속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잘 안 올라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기 제거, 그러니까 수승화강이 돼요. 수는 위로 올라가고 화는 밑으로 내려가줘야 돼요. 이게 승자가 오를 승자고 강자는 내릴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따뜻한 기운은 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원리를 얘기해 보면은 이제 좀 더 쉽게 여러분들 옛날에 약탕기에 이렇게 약다리죠. 약다릴 때 위에다가
뭘 덮습니까? 한지를 덮죠. 그죠? 한지를 덮으면은 밑에서 끓으면서 위로 뭐가 한지 밑으로 뭐가 딱 끼어요. 수증기가 끼우면서 그 수증기가 내려가죠.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해주는 그 원리를 해요. 그래서 도한종렬이라고 합니다.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이렇게. 그래서 잠을 잘 때도 북쪽으로 머리를 둬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머리를 시원하게 하는 의미고 발은 따뜻하게 하는 의미니까 숙면을 취하고 싶다 할 때는 북쪽으로 머리를 두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이제 북망산 간다는 그런 의미로 예, 그렇게 이제 북쪽으로 이제 죽은 사람 그렇게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나온 거지 그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독 제거입니다. 말독이 뭡니까? 말씨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예,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말을 뱉어서 남에게 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 더 해를 받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심독 제거입니다. 마음 독서, 스트레스 풀기, 그리고 햇볕 보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쭉 오늘 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간의 독을 제거했는데 간은 인체의 화학 공장입니다. 내사작용을 하는 이제 사실 우리 몸이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의 역할이 정말 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만약에 간에서 해독을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금방금방 죽을 거예요. 아주 이제 빠른 속도로 죽어가고 그 다음 또 태어나는 건 느리고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번창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간은 모든 음식과 약물을 해독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내 인체 전체 구조가 이거 아니다 그러면은 내 거 아니다 그러면 해독을 약간씩 다 합니다. 근데 간은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약 먹고도 금방 효능을 보기가 어렵는데 연세가 드시면 좀 내성이 강해져 가지고요. 약을 많이 드신 분들은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점점 감기약이 독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감기약을 저는 혹시나 이런 거 아시면 예쁜 인형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감기 조심하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전 그거 먹으면 넘어져 버려요. 예, 그거는 정말 못 먹습니다. 그거도 그렇고 여기 알약으로 된 거 콘택 뭐 하는 거 있죠. 그거 먹어도 저는 좀 쓰러지고 이렇습니다. 근데 감기약이 굉장히 독해요. 그래서 감기약 중 안에 들어있는 어떤 항생제가 저하고 잘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기 걸리면 아파버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걸리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간은 쓸개즙을 생산하며 지방의 소화, 흡수를 돕는 작용을 한다. 간이 뭐 소화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죠.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쓸개즙을 내어줘가지고 쓸개가 어떤 작용을 한다 했습니까? 지방을 유화시키는, 분해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즙을 내놓죠. 이게 이제 쓸개즙이 나와야지만이 대장까지 여러 가지 이제 음식물들을 잘 부숴주는데 유화는 어떤 겁니까? 계속 잘게 부수는 작업이 유화 작업입니다. 그걸 해주는 거죠. 간은 물질의 저장, 요소, 요산 등의 노폐물을 생성한 거 그리고 음식물과 함께 흡수된 유독 물질의 해독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 가지 물질의 합성과 분해가 일어나므로 몸속의 화학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곳이다. 이게 큰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장기 중에서 하나가 있으면서 가장 큰 것이 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간 독성, 간 세포 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화학적 원인에 인한 간의 손상은 아주 치명적이다. 화학적 원인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간의 대사화학적이 아니고 화학물질을 우리가 먹어줬을 때 이런 겁니다. 간은 화학물질을 변환시키고 치우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물질들의 독성 효과에 민감하다. 바로 해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해독하는 길이 아주 이제 간이 어느 정도로 많은 걸 해독을 시키는가를 보면은
각종 효소가 지금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2만 가지가 넘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뭐 이렇게 뭐 2천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엄청나다는 거죠. 네, 호르몬 대사, 내분비, 외분비 뭐 이런 거에 전부 관여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의약 물질을 과다 복용하거나 치료 범위 내에서 사용하더라도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다. 이거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약을 먹었잖아요. 어떤 약이든지 바로 장기로 가야 됩니다. 간으로 가야 됩니다. 간으로 가고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위에서 바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까지 흩어져 가지고 갔다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은 아주 치명적이다 할 수가 있는 거죠. 900가지가 넘는 약재들이 간 손상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알려졌으며 그거 지금 약물 금지된 게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약물은 거의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을 여러분들이 드신다고 하더라도 그 비타민의 분자를 깰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그게 나노까지 쪼개지는 동안 내 몸에 잘 안 남아 있습니다. 분자가 커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비타민 드시면 여러분 오줌 색깔이 어떻습니까? 노랗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물을 먹느냐에 따라 오줌 색깔도 다릅니다. 자, 화학물질들은 간 기능 검사로만 비정상으로 나타나는 정상 없는 손상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해도 잘 안 나타나는데 간은 나빠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검사해가지고 아, 나 이상 없다 이런 개념보다는 약물을 계속 드시다 보면 서서히 나빠지게 돼 있다는 이런 거죠. 약재로 인한 간 손상은 입원 환자의 5%, 급성 간 부전의 50%의 원인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약을 드실 때 간을 생각하시고 드셔야 된다. 약재들은 간 독성의 늦은 발견으로 판매가 중단되고 있다. 많은 약재들이 간은 독특한 물질 대사와 소화와의 밀접한 관계로부터 약재와 다른 물질로 손상을 입기 쉽고 간에 도달하는 75%의 혈액이 여기 나옵니다. 위장으로부터 오며 간 문맥을 통해 비장에 도달하는데 이때 약재와 인공유기 화합물을 농축 상태로 전달한다. 이게 농축을 시켜서 간으로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간이 여러분도 혹시 감기약 드시면은 기분이 좋고 막 날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피곤하고 잠이 오죠. 예, 나른하게. 왜 그러냐면은 저옵니다. 혹시 자동차 자동차 고칠 때 달리면서 고칩니까? 시동 끄고 고칩니까? 시동을 딱 끄놓고 세워놓고 시동 딱 끄고 하죠. 달리면서 고치면 고친 사람 죽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사람도 재워가지고 치유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잠자는 성질인데 간이 피곤해서 또 잡니다. 왜? 화학 공장이 작용을 정화를 시작하거든요. 자, 근데 이런 감기약 먹고 나면 개운 안 하죠. 개운 안 하고 좀 낯선 듯한 느낌이 들지만 기분입니다. 아주 감기약 먹어서 좀 괜찮겠지 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주 중요한 사람이 감기 걸렸다 그러면은 밀가루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다른 가루를 섞어가지고 몸에 좋은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감기약이라고 한번 줘보세요. 먹고 나면 개운할 거야. 그러면 오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플라시보 효과라는 겁니다. 자, 간 손상을 초래하거나 손상 과정을 악화시키는 기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체의 거의 모든 조직은 화학물질을 대사작용하는 약간의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세포들이요. 이거 내 식구가 아니야. 그러면 전부 내보냅니다. 배타적입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톡스, 주름을 없애는 보톡스 맞는 거 아시죠? 보톡스가 곰팡이 균입니다. 곰팡이 균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균을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확장시키는 건데 우리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체들이 처음에는 이걸 내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처음 맞으면은 나중 되면 몇 개월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맞죠? 그러면 전에 얘 보냈는데
왜 또 왔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헷갈려 합니다. 우리 식구인가 아닌가 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조금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효과가 조금 덜합니다. 근데 세 번째 또 넣습니다. 뭐야? 얘 우리 애구나 하면서 뭡니까? 조금 봐준답니다. 그래서 세 번쯤 넣으면은 괜찮다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이상하게 됩니다. 말이 잘 안 되는 수도 있고 웃었는데 눈이 빡 떠져가 와 이렇게 되는 수도 있고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넣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경험담을 얘기해 주시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쯤 넣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 번 넣은 사람한테 뭐 물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예인 보이면 혹시 넣으셨어요? 물을 수도 없고 봅니다. 그러니까 간의 활면소포처에서 이제 그 간의 그 세포입니다. 이 내인성의 화학물질, 콜레스테롤, 스테로이드, 호르몬, 지방산, 단백질 등을 처리한다. 그러니까 간 세포 있죠. 걔네들이 이런 걸 다 처리를 하고 외인성 물질들, 주로 약재들을 처리한다. 그러니까 간이 세포가 거의 이런 거 이거 내 거 아니다 하는 걸 거의 다 처리해 버린다는 거죠. 간은 정리 변환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며 약재로 인한 손상을 입기가 쉽고 간이 거의 약재들을 포함한 상당한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들을 산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뭐가 나옵니까? 산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산화시키는데 약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늙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 나옵니다. 많은 화학물질이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킨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장애는 과도한 산화제를 방출하며 이것이 간 세포를 해치게 된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간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약물을 해독하는 데 관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독하려 하니까 막 약물이 들어오죠. 그거 하려 하면은 바빠요. 그럼 얘네들은 오래 못 살아요. 못 살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가 오래 못 살면 그 세포가 소멸됩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간 세포가 하나씩 줄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CYP2E1 이 말이 뭐냐 스톡홀름인데 이거 P450이라는 건데 이걸 제가 막 논문을 많이 찾아보니까 결국 약물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들라는 거죠. 이게 관여를 하면서 이게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많이 품어내게 되면은 결국 미토콘드리아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효소가 내부의 일부 효소가 활성화되어 산화 스트레스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산화가 약을 많이 먹어서 건강해지는 개념보다는 약을 많이 먹어서 간을 많이 무리를 시키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그 노화 현상이 생기고 싶고 또 간의 무리로 인해서 해독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거. 자, 간세포와 당간세포의 손상은 간 내부의 담즙 산을 축적시키며 이로부터 간 손상이 촉진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담즙이 이제 산화가 돼 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담즙이 또 잘못 내려와 대장까지 내려와 버리면은 대장에 또 용종 생기는데 일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담즙이 제대로 나오고 간의 기능이 잘 되기 하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은 뒤쪽 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뒤쪽에 그림 있죠? 네, 이 그림을 넣으려고 하다가 그게는 이렇게 약간의 별도 있어서 근데 요게 간입니다. 간이고 요게 위장이고 왜 이렇게 푸른 것만 있을까요? 이러는데 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비장입니다. 요건 뭐죠? 췌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12장이죠. 자, 요거는 뭐죠? 소장입니다. 요거는 대장입니다. 여기는 뭐죠? 직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거는 뭐지? 이러는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거기다 옆에 살짝 적어놓은 게 있어요. 간 문맥을 연결하는 모든 혈관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정맥하고 좀 달라요. 정맥이 아니에요. 정맥이 아니고
이거는 정맥이에요. 정맥인데 여기 보시면은 위장에서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죠. 자, 보입니까? 위장에서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보이죠? 그럼 여기서 아까 몇 프로가 바로 간으로 간다 했습니까? 75%가 간다 했습니다. 여기서 혈액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소화 흡수는 이제 많이 안 됐지만은 여기에 있는 몰려 있는 피들이 여기에서 나온 독이건 어떤 건 간에 요로 통해서 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비장이죠. 비장에서 나온 것도 어떻게 갑니까? 요게 간문맥. 간문맥은 한 8cm 정도 됩니다. 자, 가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췌장 있죠? 췌장에서 비장하고 췌장하고 연결된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죠. 예, 이렇게 아주 하여튼 이 외국 그림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가지고 저는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쭉 내려와가지고 이거 다 어디 소장에 다 연결돼 있죠. 소장에 이렇게 영양소 소화 흡수된 거, 자,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또 다시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상행결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대장의 상행이고, 여기 횡형입니다. 이거는 하행이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상행결장이 쭉 붙어 있는 거, 이게 모든 것들도 이거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가죠. 그리고 여기 하행결장에 있는 것도 다 붙어 가지고 이쪽으로 간문맥으로 다 몰려 가지고 가죠. 일단 여기에 있는 모든 여기에 독소를 없애거나 하는 거, 위장에서 미생물 죽이는 거 외에는 거의 여기서 소화 흡수 영양소라든지 피라든지 전부 다 일로 갑니다. 가서 간에서 이렇게 줄기 가지가 나와 있죠. 다 해독을 시킵니다. 해독시키고 그 다음에 정맥이 받아서 어디로 가냐? 심장으로 가서 우심방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간이 전부 다 해독을 하고 청소를 한다는 거. 요 길을 자세히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괜찮은 걸까? 한번 생각해보고 드셔야 된다는 거죠. 자, 간문맥, 위장관과 비장에서 나온 혈액이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이다. 위장, 비장, 췌장, 소장, 대장, 직장과 거의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혈액은 음식으로부터 나온 영양소가 풍부하며 간이 이 영양소를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걸 아주 잘게 부수면서 이제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간문맥 쪽으로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혈액의 75%는 간문맥으로부터 받아들이고, 혈액은 간을 떠나 간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간다. 간문맥은 실제로 정맥이 아니다. 정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문맥 요거는 정맥이 아니에요. 정맥이 아니고 정맥 여러 가지 영양물질이나 각 처에서 온 그런 거를 모아가지고 올려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간문맥은 모세혈관계에서 간으로 혈액을 운반하는 것이지 심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심장으로 가는 거는 위에서 다시 모아가지고 정맥을 통해서 갑니다. 간문맥계의 구성요소, 간정맥계, 하수체문맥계 이랬습니다. 간정맥은 그게 여러분들은 그림에 있는 건데요. 상장간막 정맥, 비장정맥과 이제 의 영양가, 하장간막 정맥, 위정맥, 담낭정맥의 혈액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간정맥이라는 거는 여기 그림을 한번 보면은요. 요게 정맥입니다. 요게 정맥 길이거든요. 문맥은 요겁니다. 딱 우리 그 간입니다. 좀 징그럽죠? 요게 막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관이 연결되어 있고 요 문맥을 이렇게 살짝 들었거든요. 들었으니까
요게 문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피가 빠져놓으니까 저기 납작하게 돼 있어요. 그냥 요게 이제 요렇게 전부 다 핏줄이 연결돼 있다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겁니다. 여기 간입니다. 요 간. 간이고,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이제 간문맥입니다. 간문맥. 아주 이제 요거 좀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간해독. 자,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육독이 제거되어야 해독이 됩니다. 간만 해독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술 마시고, 예를 들어서 술 마시고, 어제 술 마시고 오늘 막 이제 간 해독되는 거 여러 가지 음료를 먹었다. 해독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해독 다 되면 우리가 있죠. 간병 걸리는 사람 못 깨요. 자, 간독은, 자, 혈독을 제거해야 되고, 장독을 제거해야 되고, 식독, 음식의 독을 제거해야 되고, 냉독을 제거하고, 말의 독을 제거하고, 신독을 제거할 때 간의 독소가 해소가 됩니다. 이게 다 근거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간독만 해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혈독을 제거하는데 혈액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혈액은 다음번에 또 혈액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몸 안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세포의 신진대사에 의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해소하여 노폐물까지 같이 들고 갑니다. 운반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체액이다. 예, 뭐 피죠 그냥. 자, 보통은 피라고 부른다. 혈액은 혈장과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각종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의 경우 혈액 속의 세포 용적은 여성의 경우는 38%, 남성의 경우는 46% 정도. 피가 붉은색인 것은 뭐 때문에? 혈분이 산소와 결합해서 붉은색을 띠고 있다 이런 건데, 이게 우리 이제 이 피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조금 전에 보셨죠? 문맥을 타고 간다는 피를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시키면서 그 간문맥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혈액의 오염인데 이게 혈관입니다. 혈관인데 참 대단하죠. 어떻게 확대를 시켜가지고 이거 뭐냐 하면은 적혈구가 피떡이 되어 있는 겁니다. 피떡이 되어 가지고 근데 요 안에 이거 보니까 이제 막 지방이 혈관 안에 들어가 있죠. 자, 동맥의 벽에 세포 부스러기, 지질, 콜레스테롤 지방산입니다. 칼슘도 넘치면 다 몸에서 내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축적이 돼버려요. 그리고 다양한 결합 조직이 쌓여 커진 것을 의미하고 혈전이 생기는 병적 상태가 혈전증이다. 혈전은 혈전성 정맥력, 혈전성 색전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 이거 뭐 다음에 질병에 대해서 많이 하겠지만은 이 혈전이라는 거는 피가 이렇게 그 섬유질하고 엉켜가지고 찐득하니 뭉쳐서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어혈이라는 겁니다. 피는 따로따로 그 적혈구 하나하나가 다녀야 되는데 아주 이렇게 혼자 다니기 쓸쓸해가지고 집합단체를 이루어가지고 몰려다니면 그게 병이 된다는 거죠. 모세혈관의 굵기는 머리카락 굵기의 몇 분의 1? 10분의 1이라 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 머리카락 한번 보세요. 자, 옆에 짝지 머리카락을 보든지 요거의 10분의 1이 모세혈관입니다. 이것도 굵은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모세혈관이 이 정도 된다면 우리 무거워서 못 다닐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가늘고 10분의 1 정도로 가늘고 인체의 모세혈관은 머리카락 굵기의 이게 모세혈관의 굵기가 10분의 1이고 인체 모세혈관은 머리카락 굵기의 이거 아니고 이 모세혈관이 아니고요. 예,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적혈구 같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적혈구가 모세혈관을 통과할 때 이건 모세혈관 굵기는 맞는데요. 이게 모세혈관에 들어가는 적혈구 같습니다. 적혈구가 모세혈관을 통과할 때 찌그러져서 통과한다.
하나가 똑바로 못 들어가고 옆으로 해서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들어갑니다. 우리의 피가 음식물, 스트레스, 과로, 소화불량으로 독이 혈액 속에 들어가면 적혈구의 여러 분자가 엉켜붙고 그 결과로 정체 현상이 생기고 산소 부족을 초래하여 피가 더 오염되고 더 엉켜붙어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눈으로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아, 내가 음식물 잘못 먹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자, 혈전과 혈관, 여기 혈전입니다. 요게 요렇게 뭉쳐가는 거예요. 혈전이고, 요 실제로 혈전 증상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요거 모세혈관 참 잘 찍어놔야죠. 이거는 동맥입니다. 동맥. 이거 모세혈관은 못 찍어요, 사진을. 근데 여기 동맥인데 이게 피가 많죠, 그죠? 피돌이 많죠. 이거는 좀 굵은 거예요. 자, 이게 혈전 상태로 붙어 있는 피들입니다. 이렇게 달달달달 붙어 있는 거. 이게 이제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저희 집에 이제 현미경이 이렇게 피 검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거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무 피나 뽑아가지고 검사를 할 때 아무 이렇게 혈전이 안 생기고 홀로 달달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음에 기회 봐가지고 한번 하죠. 자, 여기 보면은 혈관이죠. 혈관에 이렇게 혈전 상태로 돼가지고 뭉쳐가지고 피떡이 돼버리면 왜 떡이 뭡니까? 쭉 달라붙는 거잖아요. 피떡 그걸 이제 저희들끼리 엉키는 걸 피떡이라고 하는데 이래 엉켜버리면은 얘네들이 일로 못 지나간다는 거죠. 못 지나가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애들 세포들은 굶어요. 못 먹죠. 그래서 터지고 괴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뇌에서 그래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뇌에 이제 뇌에 이상이 생기는 일. 뭐 손이다 뭐 이럴 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손에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막 쥐가 생기고 이거 안 가잖아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그걸 뚫어주죠. 뇌는 못 주물러요. 주물릴 수 없을 정도로 여기는 단단하게 이게 돌이 딱 박혀 있어요. 이걸 주물을 수 있으면 우리는 큰일 나죠.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뚫어주는 것이 음식이라는 겁니다. 어떤 음식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엉켜요. 이거 섬유질이죠. 이게 섬유질이고 이건 적혈구고요. 요거 노란 거 이거는 뭐냐 하면은 혈소판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상처가 생겼으면 혈소판이 그쪽에 가서 쫙 그 상처 생긴 쪽에 쫙 붙어버려요. 이게 상처가 생기는 것도 혈관벽이 얇아져서 생기는 거예요. 왜 얇아지느냐 하면 혈관벽이 우리가 음식물을 지방 있고 이런 거를 먹게 되면은 그게 이제 피가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게 조금씩 늘어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펑크가 나다가 나중에는 이게 그 혈소판이 갔다가 쭉 붙으면 그게 좁아지고 내 몸에 피떡이 있다면 지나가다가 탁 막아버리면 끝나버린다는 그런 겁니다. 전부 지금 어디가 아프네 어쩌네 다 이거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스케일이 생긴 거예요. 석회가 생긴 그런 과정이고 요게 이제 덩어리 져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요게 통과를 해주면 좋은데 지금까지 잘 계신다는 건 통과하고 어디가 결리다 아프다 하는 거는 이거 겨우겨우 밀어보내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부셔야 돼요. 녹여줘야 돼요. 하나하나를 떼줘야 돼요. 떼줘야 되지 영양소도 제대로 가고 얘네들은 영양소를 발산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다가 어디 뭉쳤죠. 그러면은 관절에 가면은 관절에 뭉쳐가지고 거기서 못 돌고 지금 여러분 통증을 일으킵니다. 자, 어떻게 하냐. 불통, 통하지 않는 걸 불통이라 그러죠. 불통 즉 통입니다. 통증이, 불통이 돼버리면 즉 통증이 생긴다. 이래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옆에 막 이렇게 지방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석회가 이렇게 붙어 있다. 스케일이 붙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피떡이 된가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여기에 막혀요. 점점 커지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끝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길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자, 피떡, 혈소판, 모세혈관, 내세포를 보겠습니다. 이게 피떡이 된 겁니다. 엉켜가지고 있는 거. 참 잘도 찍었죠. 자, 그 다음 요거는 혈소판들입니다. 혈소판 이렇게 생겨서 그 여기에 얘네들이 우리가 바깥에 상처가 딱 생기면 얘네들이 와서 쫙 엉켜요. 엉켜가지고 이렇게 그 상처를 막죠. 자, 요게 모세혈관입니다. 지나가고 있죠.
참 이 피가요. 그래도 한번 가보겠다고. 이 피도 세포입니다. 혈구도 여기로 이렇게 지나가고, 근데 여기로도 지나가고 이렇게 사진을 정밀하게 잘 찍었어요. 자, 요거는 뇌세포입니다. 요건 그 신경세포거든요. 요 옆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모세혈관이 보이죠, 그죠? 요렇게 요런 애들이 요 있는 근처에 거를 다 이제 먹으면서 살고 있어요. 아주 신기하죠, 그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 있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혈액이 간 문맥으로 가면서 요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아까 제가 잘 안 읽어지는 거 상장감막 정맥 요거는 비장정맥, 요거는 하장감막 정맥, 요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하행결장 상행자 요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아주 섬세하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요렇게 간으로 가고 요렇게 모아 가지고 간 정맥으로 들어서 하대정맥으로 해서 밑에서 뭐 정맥은 동맥은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정맥은 하대정맥, 상대정맥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거, 밑에서 내려오는 거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내가 뭘 먹고 어떤 걸 소화시키고 장에 어떤 게 들어있느냐 이런 게 따라서 다 영향이 있더라 이런 거죠. 자, 장독 제거. 참 이렇게 이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대장 내에서는 음식물이 12시간에서 25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러니까 거의 늘 차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5시간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이 말은 뭡니까? 늘 차 있다 이런 겁니다. 더 이상의 소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대장은 소화하는 작용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진액을 여기서 빼내고, 진액 빼는 거 뭡니까? 마지막으로 간문맥으로 가는 걸 만들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전에 여러분도 보시니까 여기에 연결 다 돼 있죠, 그죠?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간으로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 뭐가 막 나죠, 그죠? 나고 막 피부가 이상이 있다는 거는 여기에서 독소가 계속 발산이 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장을 청소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장내 유해 독소로 인한 질병을 쭉 보면은 퇴적된 노폐물로 인한 치질, 변비, 설사, 복부 팽만, 배가 빵빵하다, 가스가 채여 있다는 그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방구 끼시죠? 예, 한 번도 하루 종일 방구 한 번도 안 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안에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그 미생물도 살아가 있기 때문에 가스를 품어냅니다. 그걸 모아서 빼내는 게 방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방구가 나오죠. 이게 어머니들은 얼른 화장실 가서 방 끼면 그렇게 방구 텄으면 이불 속에서 끼서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탁 낀다는 거는 건강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냄새가 중요한 거예요. 방구 냄새를 딱 맡았는데 이거 누굴 죽일 일이 있나 이렇게 나간다면은 그 안에는 안 좋은 미생물이 꽉 차 있고 독소로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방구를 끼되 그게 너무 이게 방구 소리 나는 거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독 냄새를 한번 맡아보죠. 그냥 그닥 좋을 일은 없겠죠, 그죠? 좋을 일은 없지만은 독하지는 않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방구 헐렁 끼고 냄새를 팍 맡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만성 소화불량 위하수증 이 장내 그거로 위하수는 위가 이렇게 처져 내려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담즙을 모아놓은 담낭을 잘랐어요. 그게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랬더니만은 이게 수시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모아놓지 않고 수시로 흘러내려오죠. 그러니까 위가 있죠. 여기에 붙어 있어야 위가 요 밑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툭 떨어져요. 그게 위하수는 조금 처지는 건데 희한하게 얘는 위로 지자리에 딱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조금씩 떨어지는 거. 이게 위하수는 좀 내려온 거죠. 생리불선, 정력감퇴, 영양물 흡수 불량, 노화 촉진, 동맥 경화,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당뇨, 심장병, 신장, 방광염, 부패균, 병원균으로 인한 발암물질 생성, 지방간, 만성간염, 간기능 저하, 췌장, 담도질환,
너무 많다. 구취, 채취, 선식, 기미, 여드름, 알레르기, 피부 질환, 두통, 요통, 만성 피로 거의 다 했다고 보죠. 그래서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뭐부터 하는 줄 아십니까? 장 청소부터 먼저 시킵니다. 근데 저도 합니다. 저도 하거든요. 자주 합니다. 하는데 장이 깨끗하면, 장 청소하면은 이럽니다. 또 장이 무력해진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음식을 제대로 먹게 되면 또 정상적으로 바로바로 돌아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걸 염려를 하더라고요. 저는 실험을 해보니까, 저도 처음에 염려를 했어요. 장이 멍청해지는 건 아닌가. 그랬는데 곧 바로 할 일을 하더라는 거죠. 장을 좀 쉬게 해주는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독소를 좀 빼주면은 이렇게 기존 있던 걸 청소를 하게 되는 거니까 괜찮아지더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네, 지금 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혼자서 못해요.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꼬시는데 혼자 해봐라고. 그래서 제가 네 해줍니다. 근데 저도 바빠요. 아부 할 때가 너무 많아서. 네. 자, 이거 이제 왜 이렇게 하냐? 장 독소가 또 역시 어디로 갑니까? 간 문맥으로 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간은 모든 걸 정화시키고 청소를 한다는 겁니다.